안녕하세요, TJ 스쿨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마루이 하이카파 4.3입니다. 일단 제가 이 하이카파 4.3을 구입하게 된 이유가 실내 스피드 큐비 형식의 실내 CQB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던 게임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장비를 맞추려다 보니까 처음에는 ARP9을 구입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 필드에서는 조금 안 맞더라고요. 물론 ARP9이 CQB 게임에서 상당히 좋은 총입니다. 전자 트리거에 짧고 가볍고 반응 좋고, 근데 견착해서 쏘다 보니까 좌우 대응이 좀 힘들고 빠른 조금 제가 견착했을 때 언패물에서 노출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VFG 글록 19X를 구입해서 핸드건으로 게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킬수로 조금 늘고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이플에 비해서 핸드건이 게임성이 좀 더 좋고 킬수도 조금 높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건을 좀 HP로 세팅해서 쓰고 싶었는데 VFC 글록이 지금 탄창 호환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타사와.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지금 W 글록에 사용하는 HPA M4 탄창 아답터죠. 이거는 제가 팀원 분께 빌렸습니다. 요번에 CQB 대회가 있겠죠. 저희 팀에서 CQB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려고 빌렸는데 제 VFC 글록에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VFC가 아닌 W 글록을 빌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W 글록을 구입하려다가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아답터는 나중에 따로 살 거기 때문에 W 글록을 살려다가 이게 호환되는 W 글록 3사였나 하여튼 다른 팀원의 글록을 빌려서 사용을 해봤는데 물론 제 거도 같이 비교해봤고 글록이 트리거 감이 조금 늦어요. 그래서 그게 분명 괜찮은 총이고 매력적인 총이긴 하지만은 그건 CQB 필드에 스피드 큐비에 맞는 총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트리거 감이 조금 많이 느린 데다가 하이카버보다는 조금 느린 데다가 트리거 감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아답터를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빌린 거니까 돌려줘야 되고 아답터를 사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제 총을 새로 사서 세팅하려고 이 하이카파 4.3을 샀고요. 이 하이카파 4.3의 기본적인 정보는 대략적인 정보가 중량이 한 850g 정도, 그리고 길이가 199mm, 장탄수는 25발로 일반 5.1보다 하이카파 5.1보다는 좀 적죠. 전체 길이는 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적게 들어가는데 5.1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아니면 같은 5.1이라도 탄창의 약간의 형태에 따른 범퍼의 형태에 따른 장탄수가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최소 28발에서 많이 들어가면 31발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짧다 보니까 25발 플러스 한 발이 되는 거죠. 그런데 5.1과는 동일합니다. 길이만 다를 뿐 하부 형태나 부품이나 이런 건 다 똑같기 때문에 GPA 세팅하는 데는 그렇게 무리가 없고 5.1 탄창 기준으로 세팅을 해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3을 구입했고요. 그리고 5.1보다는 4.3이 슬라이드가 좀 짧기 때문에 슬라이드 왕복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같이 손가락이 느린 사람한테는 조금 속사를 원한다 그러면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해외 게임 영상을 찾아보신다면 특히 CQB 대형 CQB 빌드나 아니면 스피드 큐비 요즘 많이 하는 스피드 큐비 게임 영상을 찾아본다면 거기에서 HPA 세팅을 해서 핸드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이카파를 세팅을 해서 사용합니다. 찾아보니까 뭐 마루이 순정으로 사용하고 마루이 기반으로 가볍게 나온 옵션 슬라이드들이 그쪽에는 상당히 잘 구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세팅해서 쓰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카파류를 많이 HPL 세팅하는데 하이카파류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이 하이카파를 선택한 거고요. 보시다시피 외관은 조금 밋밋하긴 합니다. 근데 길이가 길면 5.1 같은 경우는 앞쪽이 좀 야상해지기 때문에 조금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디자인적으로 차라리 짧고 약간 각이신 게 조금 밋밋하더라도 좀 더 저 개인적인 성향에 맞는 경우고요. 여기 칼라파트 경우는 제가 원래는 순정 상태에는 주황색 팁이 붙어 있죠. 그거를 강력 접착제도 붙어 있는 것을 제가 조금 가공을 해서 제거를 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WE에서 나오는 소음기 아답터입니다. 요걸 달기 위해서는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이게 순정 상태가 아웃바렐과 슬라이드가, 특히 아웃바렐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냥 빡빡하다도 되고, 망치로 직접 때리지 말고 망치 뒤축으로 고무나 패드가 달려있는 쪽으로 나사선이 안 상하게 계속 가볍게 톡톡톡톡 치면 들어갑니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조금씩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틈이 조금 남아있을 상태에서는 록타이트로 조금 발라놓고 마무리도 더 완전히 밀어 넣으면 보시다시피 완전히 고정이 됩니다. 겨울에는 최대한 빨리 HPA 세팅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거의 이 HPA로만 게임을 할 것 같아요. 여름에 일반 가스 핸드건이 사용 가능한 계절에 탄창 수를 제한을 두고 그런 하는 게임이 아니라면 저는 앞으로 아마 이 하이카파를 HPA 세팅을 해서 꾸준히 사용할 것 같아요. 일단은 탄창은 그렇고, 탄창 멈치도 새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뻑뻑합니다. 부드럽게 안 들어가고 조금 딱딱하는 느낌이 있어요. 부드럽게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딱딱하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힘을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글록이나 CZ-P09와는 조금 강합니다. 비교해서는. 슬라이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웃바렐과 슬라이드는 플라스틱이고요. 하부 그립조 플라스틱입니다. 대신에 하부 프레임이 메탈이라 나중에 슬라이드를 메탈로 교체할 때는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국내 규정에 넘는 좀 간당간당한 파워가 아니라면 내구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순정으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순정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안에 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던 MMP9L용 이너바렐이 6.03짜리 이너바렐이 있었는데 그걸 교체해 주니까 보시다시피 거의 총구 가까이 나오죠. 이게 길이가 거의 순정보다는 거의 1cm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정밀 발이기도 하니까 조금 더 집탄이 상승되겠죠. 분리 방법은 다들 아실 거예요. 슬라이드 홈을 맞춰서 핀을 제껴주고 앞으로 당기면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하부는 글록보다는 조금 단순하게 생긴 것 같아요. 작동부가 글록보다는 조금 단순하게 생긴 것 같고, 상부는 일반적인 하이카파류와 거의 동일하죠. 대신에 이 리턴 스프링과 이 가이드를 뺐을 때는 조금 불편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앞쪽 가이드를 당겨서 빼야 되는데 여기서 놓치면 이게 분실될 위험이 되게 큽니다. 처음에는 저도 당황해서 막 놓칠 뻔해서 방금 전에 이렇게 튕겨버리면 분실될 위험이 있죠.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속사 능력을 조금 더 상승시키고 싶으신 분은 여기에 가이드와 동일한 규격의 댐퍼를 해야 되나? 패드 같은 게 있는데, 끼울 수 있는 패드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한 두세 단 정도 더 끼우시고 스프링을 좀 잘라내시거나 그래도 두셔도 상관은 없지만 좀 잘라내시거나 하시면 왕복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속사를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세팅하셔도 될 텐데, 단지 그렇게 세팅을 잘못하면 아마
슬라이드 스톱이 안 걸릴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포기하고 HPL 세팅에서 M4 탄창을 꼽아서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그렇게 세팅해도 속성 능력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순정으로 사용할 생각이고요. 순정으로만 해도 다른 핸드건들에 비해서 트리거 반응과 슬라이드 속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굳이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고요. 정말 나중에 슬라이드나 바렐이 이 플라스틱이니까 파손되거나 아니면 정말 여유가 됐을 때 나중에 한번 옵션 슬라이드로 한번 바꿔볼 생각이긴 한데, 그렇게 망가지지만 않으면 순정으로 생각입니다. 솔직히 라이트를 안 달면 조금 밋밋한 감이 있었는데 달아놓으니까 이 슈파이어를 달아놓으니까 조금 디자인적으로도 DP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슬라이드에는 이게 서레이션이 들어가서 앞쪽에서도 당기기 편하고 뒤쪽에서도 조금 당기기 편한 편입니다. 각인 같은 경우는 이게 실총이 없는 콜트 기반으로 만들었지만 실총이 없는 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택티컬 사오 콜트를 베이스로 한 거기 때문에 탄필 배출구 쪽 바렐이 45 ACP라는 각인이 있고요. 비슷한 택티컬 사오 등등 자사 로고나 브랜드 로고 같은 게 달려있단다 각인되어 있는데, 굳이 각인을 크게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작동성, 게임성만 따진다면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외형의 마지막은 리어 사이트, 프론트 사이트, 가늠쇠 가늠자인데 앞쪽이 완전 형광 물질은 아니지만은 조금 신성을 좋게 하기 위한 약간 형광 스타일의 그런 도트가 찍혀 있고요. 뒤쪽에는 도트가 없는데 오히려 이게 도트 3개가 있다면, 뒤쪽에도 도트가 있다면 오히려 헷갈려서 순간 도트와 이게 겹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굳이 이게 앞쪽이든 뒤쪽이든 슈팅 게임이 아닌 이상은 일반적인 게임에는 저는 조준 사격을 안 합니다. 그동안 연습했던 그 자세로 그냥 지향 사격으로 해야 되나, 감으로 사격을 하는 편인데, 특히 스피드 QB를 할 때는 반응을 바로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반응을 하고 팔을 내밀고 조준을 하고 사격하면 아무래도 박자가 3박자가 되기 때문에 그냥 반응을 하고 팔을 내밀고 사격하는 게 훨씬 빠르죠. 한 박자가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어차피 가까운 교전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격을 해도 잘 맞는 편입니다. 잘 맞기도 하고 하니까 짧은 거리에 교전할 때는 굳이 저는 조준 사격을 잘 안 합니다. 일단은 작동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스는 제가 가스나 노막가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름이라도 마력 제품을 쓰더라도 요 벤포 포디노 요 9.5kg짜리를 쓰는데, 일단은 작동은 안전장치 설명 안 했구나. 안전장치 같은 경우는 그립 세이프티가 있죠. 이 세이프티가 잡지 않으면 당겨지지 않습니다. 트리거가 보시다시피 당겨지지 않죠. 이 그립 세이프티를 누르고 당겨야 끝까지 트리거가 당겨집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안전장치는 해머가 뒤로 완전히 젖혀져야 장전이 된 상태여야만 이게 안전장치가 올라가고요. 해머가 뒤로 젖혀지지 않으면 이 안전장치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전장치가 그립 안전장치가 있는데 굳이 이걸 또 만들어 놨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립 잡을 때 손가락이 중간에 낑기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감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떼고 이게 작동에 문제가 없다고 조금 확인이 된다면 이 부분은 제가 제거를 할 생각입니다. 이 안전장치는 이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할 생각이고요.
일단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글록보다는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트리거 간격도 상당히 짧고 슬라이드 왕복이 당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반동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아마 슬라이드 스피드가 조금 높기 때문에 더 강하게 느껴진 것 같고요.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소리도 시원시원하고 개인적으로 그냥 집에서 방금 저처럼 이렇게 그냥 공상 사격을 즐겨 하시는 분들한테는 소리도 꽤 시원시원하게 잘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마리오 제품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괜찮은 제품일 것 같아요. 단지 개인적인 아쉬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외부 안정장치와 그립 자체가 그렇게 편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래도 하부로 갈수록 그냥 하부로 갈수록 일자로 넓어지는 형태라서 부분에 있어서는 그립이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앞쪽과 뒤쪽에 미끄럼 방지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미끄러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옆쪽 커버는, 그립 커버는 조금 미끄러운 느낌입니다. 맨손으로 만졌을 때는. 근데 앞쪽과 뒤쪽이 미끄럼 방지가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손에서 미끄러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트리거 간격 아니면 속사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제 VFC 글록 19X입니다.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트리거 감입니다. 장전한 상태에서 지금 글록 같은 경우는 트리거 가드의 아래쪽에 거의 중앙에 오죠. 트리거 끝이. 이 상태에서 당기면 이것만 당기는데도 거의 한 7, 8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끝까지 당기면 이 정도만 해도 거의 1cm 가까이 되고, 완전히 넘어가면 한 1.2cm 정도, 한 1에서 한 1.2cm 정도 트리거 간격이 있는데, 완전히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니까 거의 한 1.2cm 정도 될 것 같아요. 당연히 1cm가 넘는 거리를 트리거를 당기는 거기 때문에 반응할 때, 속사할 때 가스를 좀 더 안 넣네요. 속사를 할 때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트리거 간격이 길기 때문에 손가락에 피도도도 올라갈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글록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게임 치다 보면 손가락에 피도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도 이게 뭐 크게 영향을 주거나 뭐 심각할 정도는 아닌데 그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 하이카바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mm, 3mm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트리거가. 그렇기 때문에 속사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편이죠.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 간격 보이시죠? 조금 가까이 보시면 요 간격이 한 2.5에서 3mm 정도. 그렇다면 아까 보였다시피 글록 같은 경우는 거의 글록이 1.2mm 정도였으니까 최대로 생각해도 1.2mm 정도고 이게 3mm 정도니까 거의 한 4배 가까이 차이 나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방금 쏜 것만 해도 최대한 빠르게 격발을 한 건데도 잘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반동은 VFC가 압도적이죠. 당연히 메탈 제품이고 하니까. 그 대신에 속사는 이게 확실히 빨랐었습니다. 슬라이드 왕복 속도나 트리거 자체가 짧기 때문에 조금만 익숙하면 상당한 속사 능력을 갖출 수가 있죠. 그래서 빨리 HP를 세팅을 해서 사용하고 싶은 요구가 뿜뿜한데 빨리 탄창 아답터를 구해야 됩니다.
아쉽네요.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30만원 이하로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쉽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는데 하이카파류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게임성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국내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뭐 안정적으로 작동성 좋고 뭐 슬라이드가 뭐 플라스틱이고 메탈은 상관없으시고 오로지 게임성을 위해서 핸드건을 찾으신다면 상당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가볍지만은 않아요.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하부도 메탈로 되어 있고 해서 무게감도 일단 탄창이 좀 두껍고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탄창까지 결합하면 무게감이 완전 무거운 건 아니지만 제법 묵직하게 손에 잡힙니다. 조금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무겁게 하고 치고 싶으면 뭐 메탈로 된 옵션 슬라이드를 얹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내일쯤 제가 팀게임에 참석을 할 텐데 뭐 게임을 직접 참가는 안 하고 그냥 참석만 할 텐데 한번 집탄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오늘은 밖에서 나가기도 조금 힘든 상황이고 뭐 타겟지도 없고 해서 일단은 팀 필드에 가서 스틸 타겟을 한번 사격하면서 집탄이나 그런 반응 테스트를 조금 더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완전히 HPA 세팅이 된다면 그때 한번 HPL 장비 소개나 같이 해서 한번 영상을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TJ 스크루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